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섭다고 듣게 되면 책, TV, 영화, 인터넷 등 모든 곳에 손을 뻗쳐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만을 모으는 취미는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감정에 크게 작용하는 힘을 가진 대단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슬픈 이야기나 화가 나는 이야기라면 듣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본인보다도 마음이 움직이곤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라면 때때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무서운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만큼 평소의 대화 속에 나와도 좋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무서운 이야기 마니아인 제가 최근 특별히 무섭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미키 다이운이라는 유명한 주지 스님의 저서에 쓰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간단하고 게다가 의외성이 있어서 좋아하는 이야기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마음대로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걸린 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키 주지 스님의 절에 어느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환자를 좀 만나주었으면 한다는 의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스님이라서 공연회나 위문회에 출연을 부탁받는 경우가 있지만 병원에서 그런 의뢰가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20대의 한 청년의 방으로 안내되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라며 본인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아보니 상대방 남성이 여보세요? 스즈키상입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즈키가 아니고 다나카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대에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서 아닙니다.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스즈키상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반드시 스즈키상입니까? 라고 물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끊었지만 어느 날 전화 속의 남자가 당신 사실은 스즈키상 맞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의 상대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부모님에게 말한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보여주며 그 번호에서 자꾸만 장난 전화가 오고 있으니 누구의 전화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해보니 그 번호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번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어째서 이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처럼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을 경찰한테 치면 안 돼. 오히려 본인이 혼나고 부모님도 믿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옵니다. 점차 그는 몹시 우울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스즈키상입니까? 그는 강한 어조로 적당히 좀 해요. 계속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스즈키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알고 있어.
너 다나카지? 내가 스즈키야. 스즈키 히로시. 다나카, 난 널 절대 용서 못해. 그는 예상 밖의 사건에 말을 잇고 맙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스즈키 히로시라는 인물을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극단적 선택을 했던 동창이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졸업 앨범을 꺼내서 단체 사진을 보았더니 구석에 합성해서 둥글게 붙여놓은 남학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즈키 히로시군. 왕따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스즈키 군을 왕따시키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군은 자신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원념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점점 의기소침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미키 주지는 자기가 정신병원에 불려온 것이 그 스즈키상의 영혼을 성불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한 사람 더 만나주셨으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소개받아 방에 들어온 것은 그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의 동창 중에는 스즈키 히로시란 나이는 없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모두 조사해봤지만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주위에는 자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들의 졸업 앨범도 봤지만 걔가 봤다는 붙여넣기 한 합성사진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애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스즈키 히로시는 제가 중학교 때의 동창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스즈키를 학생 때 왕따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합니다. 스즈키에게 저와 헷갈려서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이 아니고 제 쪽으로 와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스즈키에게 한 짓에 대한 응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